안녕하십니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실습에서 오늘은 5번째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파워포인트 보고서 작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차이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떻게 PPT를 작성을 하는지 그 단계적인 것을 한번 알아보고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활용해서 PPT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 또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 주의사항 등을 한번 유익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간마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생성형 인공지능 간마를 이용해서 PPT를 작성을 해보고 내가 작성한 PPT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었을 때의 PPT를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이 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PPT, 파워포인트를 작성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죠. 이게 나오게 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즈니스 또는 프레젠테이션 발표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기존의 템플릿이나 이미 만들어져 있는 디자인 레이아웃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보편적으로 만들어 왔었는데 이것들은 엑셀 강의만큼이나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하고 여러분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더 쉽고 또는 보편적이지 않는 개성이 좀 드러나 있는 어떤 PPT 작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데 그 디자인 실력을 늘리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다 그래서 같은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에는 그만큼의 시간 노력이 많이 들어가서 시간적으로 절약할 수가 있고 다양한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의도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PPT가 나오게 되었죠.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3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생성형 인공지능은 우선 글자를 넣을 수 있는 텍스트 생성, 각각 키워드를 무엇을 넣을 건지 내가 넣었을 때 문장을 어떻게 완성을 할 건지 보고서에 적절한 문장들, 텍스트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먼저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PPT에는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죠. 이 이미지에서 이미지 삽입을 어떠한 정보로 여러분이 관련 지어서 이미지를 넣을 건지 이 시각적인 효과를 넣기 위한 이미지에는 어떤 식의 정보를 넣어서 이미지를 추출할 것인지 이것들도 여러분이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되죠. 그 다음 문장이 물론 발표 자료이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문장이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자연어 처리를 어떻게 연결해 줄 것인지 그 다음 그 정보들을 어떻게 요약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어요. 자, PPT를 작성하는데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많은 보고서들이 있지만 전문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내가 추가적인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기존에 있는 템플릿이나 디자인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멋진 PPT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시간과 노력이 절약이 되는 거죠. 수작업으로 만들어져서 한 장 한 장씩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보다 좀 더 효율적이고 그 다음 디자인 면에서도 훨씬 깔끔하고 남들이 봤을 때도 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작성을 주로 하게 됩니다. 기존의 파워포인트에서는 그냥 이것만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창의성, 개성 이런 것들이 점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레이아웃을 사용을 할 때 나는 같은 레이아웃보다는 여기에서 색깔을 더 바꾼다든지 여기에 속성을 바꾼다든지 기존의 템플릿에서 내가 다른 템플릿을 좀 더 같이 합쳐서 뭔가의 새로운 템플릿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창의성이 좀 더 두드러지게 만들어지게 되죠. 창의성이 두드러지면 그 보고서에서 일반적인 게 아니라 좀 더 전문적인 보고서 작성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창의성과 혁신성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면 좀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내가 생각한 것을 각각의 예시 문장이라든지 이미지 분석들을 여러분이 넣어주면서 그 이미지 분석이 필요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 번 여러분이 텍스트하고 이미지를 분석해서 문장을 넣어주다 보니까 실무적인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자신만의 전문적인 보고서 발표를 할 수 있는 이런 멋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PPT 작성할 때는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주로 작성을 했었어요. 먼저 내가 무엇을 작성을 할 건지 목적과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각각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들어가서 기획을 하는 거죠. 이 기획 단계까지 만들고 나서 보통은 여러분이 PPT로 바로 작성을 했는데, 오늘은 생성형 AI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생성형 AI에 그럼 이 내용들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 건지, 텍스트와 이미지와 또는 여러분이 병합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텍스트 생성형 AI로부터 도출을 할 것인지 결과물을 여러분이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번째 단계에서 보면 편집 및 수정이라는 단계가 있잖아요. 편집 및 수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PPT를 내가 그대로 쓰면 이거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요. 내 PPT가 아니라 여러분이 작성한 PPT로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편집과 수정 작업이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쪽에 있는 내용 기획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쪽에 있는 편집 및 수정이라는 부분도 여러분이 간과하게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작성한 것을 텍스트를 먼저 해보는데, 이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반드시 피드백이 들어가야 돼요. 피드백이 들어가서 내 내용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 그 다음 어떤 것을 수정을 해야 될 건지 피드백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는 거, PPT 작성할 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아주 실력화가 될 수 있는 단계죠.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볼까요?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목적은 여러분이 작성하는데 그 중요성을 강조해서 청중들한테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한테 관심을 갖도록 설정을 할 것인지, 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 PPT 여러분이 발표하는 그 시간 동안은 사람들이 듣는 청중들도 굉장히 지루할 것이며, 말하는 발표자도 우왕좌왕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목적과 목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그 키워드를 내가 청중들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그 키워드를 통해서 장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실제로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내가 이것들을 자신의 학습이나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까지도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핵심적인 거, 굉장히 내용이죠. 알맹이죠. 내용 기획에 있어서 여러분이 무엇을 넣을 것인지, 이 목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넣어줘야 돼요. 이때 그 내용이 흐름과 구성이 여러분이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PPT를 하다 보면은 중간에 다른 곳으로 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일목요연하게 여러분이 목표에서부터 맨 끝에 결론에 이르기까지 쭉 한 줄로 내려올 수 있도록 여기에는 목표 내용 기획을 굉장히 잘 세워줘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든 내용을 생성형 AI를 이용을 해서 한번 활용을 해볼 건데, 어떤 과정으로 내가 설명을 할 건지를 알아야 되고, 하기 전에 생성형 AI의 각각의 특징과 장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사례를 여러분이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앱에서 필요한 거, 우리는 오늘 감마라는 걸 이용을 할 거잖아요. 감마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장점에 가장 적합하게 여러분이 내용을 작성을 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부분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었어요. 그럼 이것을 분명히 수정이나 추가가 필요할 겁니다. 완벽한 AI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여러분만의 스타일이 들어가려면, 개성이 들어가 있으려면 거기에 맞게끔 수정을 해줘야 되고 추가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가 남들보다 좀 더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번 신경을 써야 되겠죠. 다 하고 나서는 피드백이 들어가서 개선점을 찾고 나서 다음에는 이 개선점을 내 피드백으로 내 걸로 다시 되돌아와서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슬라이드 작성할 때 AI 도구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장점은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여줘요. 내가 손으로 수작업으로 해서 발표 자료를 만든 것보다 텍스트만 가지고 여러분이 뭔가를 목적, 목표를 가지고 설득하는 것보다는 이미지도 넣고 텍스트도 넣고 해서 여러분이 이것들을 병합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시간과 노력이 줄어들면서 효과적인 PPT를 작성할 수가 있죠. AI에서 자동 이미지를 선택해서 여러분이 이제 PPT를 만들 건데요. 자동 이미지를 내가 어떻게 만들 건지 기존의 이미지하고 자동 이미지를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찍은 또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현장에 맞는 그 문장이 맞는 이미지를 내가 추출해서 그 이미지로 사용을 할 것인지 그거는 프레젠테이션을 내용을 보고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무조건 AI로 만들어져 있는 자동 이미지가 좋다 아니면 기존에 나와 있는 기존에 디자인 되어져 있는 이미지가 좋다 이거는 결정할 수가 없죠. 왜냐면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에 따라서 각각의 적절한 이미지들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매력적인 시각적인 효과를 넣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것들을 또 한번 잘 비교해보고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자동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들은 달리나 뭐 챗GPT3와 같은 곳에서 챗GPT4죠? 4도 있고요. 이런 곳에서 이미지를 쉽게 생성할 수가 있는데 이것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뭐 카카오톡에서도 가능하죠. 아스컵이라는 것에서도 이미지를 제작을 해주고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대 AI 이미지가 여러분이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정확하게 여러분이 발표하고자 하는 또는 의도하고자 하는 이미지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시고 이미지를 넣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반드시 디자인에는 창의성이 들어가 있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어 처리 NPL이라고 하죠. 자, 자연어 처리에서는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컨텐츠를 생성하는데 자동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텍스트를 요약하거나 핵심 포인트를 추출하거나 일관되고 간결된 슬라이드 콘텐츠로 변환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죠. 그 다음 디자인 프로세스 단순화는 전문적으로 디자인된 프레젠테이션을 여러분이 사용하면 좋긴 하는데 AI 도구에서는 그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사용을 하셔도 좋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디자인 기술이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만들어져 있는 디자인을 쓰는데 이 디자인에 여러분이 뭔가를 더 가미하고 첨가하고 수정해서 또 다른 개성적인 독창적인 슬라이드를 만들 수가 있죠.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간마를 이용해서 PPT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마는 뭐 위튼이라든지 또는 뭐 탐이라든지 이런 앱들하고 똑같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 컨텐츠 생성, 영상, 디자인 소스, 텍스트 프롬프터, 이미지 활용해서 주로 만들어져 있는 새로운 방식까지도 모두 제공을 하는데요. 이것들은 모두 다 주제 관련 초안과 디자인적인 기본적인 디자인 형태가 모두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맥락을 이해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사람이 이제 직접 수정을 해서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특히 간마라는 거는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자연어 처리나 인공지능 학습의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데 아주 적합하고 텍스트와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단순히 템플릿만 구성해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디자인 과정이라든지 컨텐츠 생성 또는 뭐 색상, 글꼴, 그다음에 인포그래픽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기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하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간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제만 우선 얘기를 하면 내가 내용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 주제를 얘기를 하면 여기가 완성된 주제가 아니더라도 초안을 생성을 해주죠. 그 초안을 생성을 하면 여러분 여기에 맞춰서 대화를 통해서 내용들을 더 수정 보완을 해서 PPT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간마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내용들, 뭐 전문적인 주제와 다양한 주제와 분야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AI다 보니까 풍성한 지식들을 기반으로 갖고 있죠. 이것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경험을 좀 더 확장시키고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마를 이용한 생성형 인공지능은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보고서 작성하는데 아주 좋은 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한번 직접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지금 보이는 이 슬라이드는 간마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제가 주제를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주제를 주고 내용을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PPT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간마를 이용해서 해보도록 했더니 이런 출력 결과물이 나왔네요. 여러분은 저랑 다르겠지만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간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간마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AI를 통한 생성형 인공지능 파워포인트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여기에다가 간마라고 앱을 한번 적어볼까요? 간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현재 저는 홈페이지가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회원 가입을 해서 로그인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새로 만들기, 빈 문서 새로 만들기, 가져오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새로 만들기는 AI가 직접 만들어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여를 해서 만들어주는 생성형 인공지능 파워포인트고요. 두 번째 빈 문서 새로 만들기는 내가 만들어진 곳에다가 새로운 빈 프레젠테이션에서 내가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 가져오기라는 것은 기존의 파워포인트, 기존의 프레젠테이션을 내가 불러와서 그것을 작성할 수 있는 거, 생성형 인공지능과 같이 협업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AI 새로 만들기, 즉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 눌러서요. 새로 만들기를 눌러보면 세 개의 테마가 나오죠. 텍스트로 붙여넣기 할 것인지 아니면 생성, 내가 직접 프롬프트를 통해서 만들어 줄 것인지 아니면 파일을 가져올 것인지 해주는데 우리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 계속 눌러서 어떤 것을 만들 건지 테마를 선택해야 되겠죠.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건지 문서, 웹페이지 셋 중에 여러분이 고르는데 우리는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할 거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에 한국어는 무엇으로 할 거냐. 우리는 지금 국어를 다 언어를 한국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역 관광 활성화라는 주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입력을 했을 때 생성형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성을 해주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개요 생성을 해달라고 버튼을 누르면 지역관광 활성화에 관한 개요를 8가지를 얘가 만들어주네요. 지역관광 활성화의 중요성, 그 다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계획, 현지 문화와 관광 명소를 소개하고 지역 문화, 음식과 특산물을 소개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마케팅 전략, 그 다음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업과 파트너십,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그 다음에 결론과 향후 계획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내가 이 개요 중에서 필요 없는 부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6번째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업과 파트너십이 필요 없어요. 개요가. 그럼 얘를 삭제하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더 뭔가를 추가하려면 카드 추가를 하면 되겠죠. 카드 추가 말고 여기 상황에서 내가 이걸 좀 고쳐주고 싶다. 그럼 지역 음식과 특산물 소개가 아니라 여기다가 지역 이름, 지역 음식과 해산물 소개 이렇게 우리는 바꿔볼 수도 있죠. 이렇게 바꿔서 현재 7개의 우리가 개요를 만들어진 상태라면 이걸 가지고 한번 어떻게 그 다음 단계가 되는지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테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프레젠테이션에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전부 볼 수 있는 테마죠. 이것들을 뭐 레이아웃 버튼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는 기본 버튼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설정에 보면은 생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보도록 하죠. 자, 저는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생성 버튼 누를게요. 그러면 아까 그 7개의 계율을 가지고 얘가 지역관광 활성화의 중요성에 관한 것들을 쭉 한번 설정을 해주는데 그 개요 부분은 왼쪽에 나와 있죠. 현재 제목줄 만들었고요. 두 번째 만들었죠. 그 다음 세 번째 만들고 있죠. 네 번째. 이런 아이콘 이미지는 다 그 감마에서 다 넣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필요하다 싶으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죠. 자, 만들어질 때까지 잠깐 기다려서 7개의 개요가 다 만들어질 때까지. 이렇게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은 현재 개요가 이렇게 7개를 이미지로 봤더니 개요 관광, 지역 관광 활성화의 중요성에서 제목들이 나와 있고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계획에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 지역 현지 문화와 관광을 소개하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맞는 것으로 다시 바꿔줘야 되겠잖아요. 그 지역에 대한 특산물이라든지 그 다음 특산물에 대한 소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타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지역에 맞는 관광하고자 하는 지역에 맞는 것으로 직접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수정을 해주시면 훨씬 더 나은 정확한 프레젠테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이미지를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AI 수정이 있고요. 각각의 카드 템플릿, 그 다음 레이아웃 템플릿, 글자를 바꿀 수 있는 거,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거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중에서 우리는 한번 글자를 간단하게 글자를 기본 블록에서 제목 이렇게 있는 지금 제목이 이거네요. 우리는 파란색으로 바꿨고요. 굵은색으로 하고 조금 더 줄여야 되겠죠? 글자를. 그래서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에 들어가서 내보내기. 파워포인트로 우리는 내보내야 돼서 그래서 PPT에서 여러분이 직접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지역관광 활성화의 중요성 한 번씩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나와 있는 지역관광 활성화의 중요성 글자를 조금 우리가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글꼴로 조금 바꿔주시고요. 저는 조금 더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을 하면 왼쪽으로 가네요. 자, 파란색으로 그대로 두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도 실은 제목에 이게 들어가도 좋지만 굳이 내용이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얘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삭제 또는 클릭해서 여러분이 잘라내기 하고요. 그 다음에 작성자 수경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 자, 만들어 놓고 났더니 이 이미지가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그죠? 우리 이미지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중에 삽입에 보면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 들어가서 이 디바이스에서 할 건지 온라인 그림에서 할 건지 우리는 온라인 그림에서 지역 관광에 관한 것들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불꽃놀이를 하니까요. 불꽃놀이 한번 넣어볼까요? 불꽃놀이에 이걸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우고 불꽃놀이를 이렇게 해서 배경에다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배경. 근데 이렇게 넣어버리면 그림이 당연히 가려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미지를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서식에 들어가서 그림 투명도를 가지고 한번 조정을 해도 되죠. 그림 투명도 이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조금 더 여러분이 글자를 크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봤더니 그림을 조금 더 우리는 얘를 투명도를 좀 더 줄여도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자,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계획 중에 이거는 제목이니까 제목은 똑같이 여러분이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얘를 한번 틀을 만들어 볼까요? 삽입에서 도형에 들어가서 보통 많이 쓰는 도형이 이런 도형들 조금 많이 써요. 제목에 그죠? 가운데 넣어도 되고요. 지금처럼 가운데나 왼쪽이나 여러분이 원하는 데 넣는데 여기서는 이 조절점을 이용해서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색깔은 3차원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이것을 맨 처음과 끝이 맞닥뜨리게끔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컨트롤 C에서 여기에다가 갖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우도록 하고요. 글꼴 색깔을 조금 바꿔야 되겠네요. 그래서 글자 색깔은 노란색으로 하니까 조금 예쁘네요. 그 다음에 원하는 색깔로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하게는 빼고요. 저는 조금 더 수정화를 해서 이렇게 큰가요? 똑같이 해서 얘를 가운데로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여러분은 제목이 다 됐어요. 이것을 매번 우리가 할 때마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전체적으로 컨트롤 C 해서 여기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죠? 갖다 붙이고 그러면 요 글자는 매번 할 때마다 우리가 바꿔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이것을 그대로 먼저 얘하고 똑같은 것을 서식을 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활성화되어 있는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것을 클릭을 하고 서식 복사 클릭한 다음에 문구를 드래그하면 똑같은 모양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컨트롤 X에서 여기에다가 갖다 붙이면 복사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나머지 것들도 쭉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각각의 제목들 얘들은 지금 여러분 나와 있는 얘들은 실은 테마가 이쪽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좀 이것을 옮겨 보도록 할게요. 쭉 옮기고 그 다음에 얘들도 조금 바꿔볼까요? 똑같이 옮겨서 그 다음에 얘들은 밑으로 조금 정리해서 이렇게 이거는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 옆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표로 작성된 것을 우리가 좀 더 입체적인 효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파워포인트에서는 스마트 아트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자, 삽입에 보면 여기에는 스마트 아트라는 걸 이용을 해서 스마트 아트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모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한 번씩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자, 이 중에서 나는 어떤 것을 한번 선택을 해볼 건지 확인을 한 다음에 저는 순환적인 것을 한번 세그먼트 주기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서 무엇을 넣을 건지 지금 우리 테마에 보면은 첫 번째가 잠깐 옆으로 볼게요. 문화체험, 관광명소, 그죠? 그래서 여기다 문화체험, 관광명소,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면 잠깐만요, 확인 좀 해보도록 할게요. 살짝 옆으로 가 지역 음식, 지역 음식 이렇게 넣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설명을 적어도 되지만 보통의 그 애니메이션 사용할 수 있는 이 스마트 아트에서는 간단하게 여러분이 사용을 하면서 그 제목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양하게 사용하기보다는 집약적으로 어떤 임팩트 있는 단어를 넣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넣고요. 색 변경을 넣고 그 다음 뭐 강조하고 싶으면 이렇게 강조하는데 우리는 지금 각각이 색상으로 연계된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계열가 다르기 때문에 색상을 달리해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스타일을 넣을 건지 저는 여기에서 뭐 이걸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봤더니 글자가 조금 안 예쁘죠. 그래서 글자를 조금 바꾸도록 할게요. 그래서 글자 같은 것도 여러분이 조금 바꿔주시고 전체적으로 다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까지 됐으면 이것은 그대로 놔두시고요. 설명은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지만 실은 이것들이 이거는 지금 뭐에 관한 거냐면 볼까요? 얘는 문화체험이네요. 그럼 문화체험에 관한 거에다가 얘를 이렇게 떼서 하나 갖다 놓고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얘들을 지우도록 할게요. 그 다음 얘는 두 번째는 관광 명소네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떼어서 밑에다가 집어넣을게요. 그 다음에 얘는 지역 음식이네요.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은 이렇게 해서 삭제, 지역 음식도 삭제. 필요한 부분은 가지고 와서 넣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필요한 부분은 넣어주시고 여기도 필요한 부분은 조금 줄일까요? 조금 줄여서 나머지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통해 지역에 하고 엔터 쳐서 밑으로 내려주면 좋겠죠? 왜냐면 글자가 잘리니까 이것도 음식을 소개하여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소개하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조금 더 아까보다는 입체적인 효과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대로만 여러분이 이제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는데 편집이 다 끝나면 이대로 두면은 실은 조금 밋밋한 PPT가 작성이 돼요. 그러면 이 작성된 것을 애니메이션을 좀 넣어서 사용을 하면 좋겠죠. 특히 이런 제목 같은 경우는 임팩트 있게 꽝 하고 나오면 좋잖아요. 자, 그런 것을 우리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곳에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애니메이션에서 내가 그냥 나타나는 것보다는 어떤 임팩트 있게 꽝 하고 나타나는 거니까 나타내기 효과를 한번 넣어보는데 어떻게 나타냈을 때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한번 어떻게 되는지 미리 보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다시 한번 처음에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럼 작성자도 한번 우리가 작성자도 같이 얘와 얘는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전 효과와 같이 이전 효과와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클릭하면 지역관광 활성화의 중요성 하고 나서 여기는 작성자 누구라고 되어 있는 것이 한꺼번에 나오죠.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을 넣어주는데 1 슬라이드에서 2 슬라이드로 넘어갈 때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또 여기에도 효과를 주면 좋겠죠. 이런 게 바로 전환이라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전환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전환해 보면은
내가 어떻게 줄 것인지, 밀어내기에서 아래로 올라올 것인지, 뭐 당기기를 할 것인지, 덮기를 할 것인지, 깜빡이를 할 것인지 다양한 효과들이 있어요. 여기 분류가 은은한 효과, 화려한 효과, 동적 콘텐츠 돼 있는데 화려하게 뭔가를 바꿔주고 싶을 때는 이 화려한 효과를 쓰지만 이걸 너무 많이 쓰면은 조금 산만하다라는 느낌도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적절하게 얘들을 잘 섞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부분이 좀 일관성 있게 사용하는 편이라서 밀어내기를 저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기. 그러면 그 다음 것도 밀어내기로 올라오기. 얘도 밀어내기로 올라오기.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를 모두 블록을 잡아서요. 컨트롤 키 눌러서 밀어내기로 이렇게 작성을 해볼게요. 자, 슬라이드 한번 미리보기 봐볼까요? 미리보기 이렇게 올라가고, 자, F4키 눌러서 한번 슬라이드 쇼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